자, 그럼 오늘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많은데 칠판에 먼저 설명하고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모집단이 있어가지고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그죠? 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P하고 시그마 제곱,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모집단에서 알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자, 뮤에 대해서 할 때는 우리가 표본의 분포 X바를 이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X바를 이용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이 X바의 분포가 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심 극한 정리에 따르면은 X바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평균이 뮤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더라, 그죠? 그래서 X바 분포를 왜 이용해야 되죠? 하면은 모평균 뮤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죠?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자, 이렇게 이제 X바를 이용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표준화 변화를 시켜서 뒤에 있는 값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이 말한 것처럼 표준화 변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X바에서 뮤를 빼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변화를 시키잖아요. 이 경우는 X바 값 당연히 우리가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경우죠, 그죠? n도 표본의 크기 알 수 있는 경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경우는 시그마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우예요, 시그마를. 만약에 시그마를 우리가 모른다고 가정하면은, 그죠? 시그마를 만약에 우리가 모른다, 그럼 시그마를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X바에서 뮤를 빼고 루트 n분의 C가 못 쓰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쓰잖아요. 그럴 때 이 분포가 더 이상 Z가 아니고 T의 분포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리고 T의 분포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죠? 자유도라는 개념이 있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하게 되면은 모평균 뮤를 알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야 돼요. 시그마, 모집단에 관련되는 분산을 알고 있느냐 또는 모르느냐. 알고 있다면은 Z, 표준 정규 변수를 쓰면 돼요. 모른다면은 T를 적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P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시그마 제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어요. P라면 우리가 표본에 관련되는 P 햇이라는 것을 우리가 쓰게 돼 있어요, P 햇. 그래서 P 햇의 분포가 뭔지 알아둬야 되죠. 자, P 햇의 분포는 역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래서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은 P에다가 n분의 P1-P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죠? 물론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X바의 평균이 뭐냐 하고 우리가 증명했지 않습니까? 이 X바가 뮤가 된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E의 P 햇이 뭐냐 하면은 P가 돼요, 그죠? 여러분 아마 중요한 것이 공식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X바 또 역시 n분의 시그마 xi예요. P 햇도 역시 n분의 시그마xi예요. 차이는 뭐냐? P 햇을 구할 때 xi는 0 또는 1 값만 가진다는 거. 흡연자 비율을 구한다. 담배를 피우십니까? 물어서 예 하면은 1을 주면 되는 거예요. 피우지 않습니다. 0을 줘요. 그 10명한테 물어서 3명이 예 하면은 3명만 1을 값을 가졌으니까 10분의 3 해서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어넣어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제곱을 물었다 할 경우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은 시그마 제곱분의 n 빼기 1의 s제곱은 어떤 분포를 따르냐 하게 되면은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이 카이라는 분포를 배우게 돼 있어요. 그리스 문자 X에 해당되는데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그래요. 그리고 카이 제곱 분포는 역시 자유도가 있어요. 그래서 n-1. 그래서 우리가 오늘 칠판에 적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앞으로 우리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우리가 모집단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모평균, 그 다음에 모비율, 모분산. 그래서 여러분 복습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잘 돼 있으면은 계속 똑같은데 조금만 더 나가게 되고, 우리가 이번에 또 중간 시험 치고 나서
그 다음 배우는 부분도 역시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차이 내는 것이지 큰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모평균 뮤를 물었을 때는 어떤 분포를 써야 되죠 하면은 Z분포 또는 T분포. 뭐에 따라서 다르죠 하면은 시그마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그마를 기지 이미 알고 있다. 그럴 때는 Z분포를 해서 부르게 표를 이용하면 돼요. 시그마를 모른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T분포를 이용했어. 이해됐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P를 물었다 할 때는 뭘 써야 돼요? 역시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요. 그죠? 이것도 역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P 햇에서 P를 빼고, 그죠? 또 루트 n분의 P 1-P 이렇게 하면 이것이 역시 또 Z가 돼요. 그죠? 이항 분포나 그 유사해요. 이항 분포 NP를 빼고 루트 NP 1-P 나누어 주듯이. 그죠? 그런데 시그마 제곱 물을 때는 요때는 요 분포를 이용해요. 카이 제곱 분포.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X바는 뭔지, PS는 뭔지, 그 다음에 이것은 뭔지 꼭 알아둬야 돼요. 물론 U도 알 수 있지만은 내가 잘 기억해 두고 또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또 U도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어떤 시험을 쳤을 때 평균이 60이고 편차가 10인 그런 분포를 따르더라.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 학생들 중에서 9명을 끄집어내었을 때 그 학생의 평균이 70보다도 클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제가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풀지 못하죠. 어떻게 풀어야 돼요? 표준화 변환을 시켜야 되죠. 시그마를 안다면은 X바에서 평균을 빼요. 그죠? 그리고 표준 편차 나누어줘요. 역시 오른쪽도 같은 것을 나누어줘요. 그럼 그 다음 단계 Z로 변하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문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대선을 앞두고 K 후보를 좋아하는 표본의 비율이 0.6보다 더 클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 가정합시다. 어떻게 풀겠어요? P 햇의 분포를 알아야죠. 그래서 요 P 햇에서 평균 P를 빼고 루트 n분 1-P를 빼면은 역시 같은 값 빼고 같은 값 나누어서 그 다음 단계 또 뭐가 돼요? Z가 되는 거죠. 이런 또 문제 물어 나왔어요. 경영대학에 커피 자판기가 있는데 자판기에 나오는 커피 양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다. 그럴 때 편차가 2g보다 더 클 확률을 분산이 2g보다 더 클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나왔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카이 제곱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시그마 제곱 나누고 n- 곱하면은 같은 값 나누고 곱하면은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는 카이 제곱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편리하게 카이 제곱 분포라든지 그 다음에 Z 분포라든지 T 분포를 볼 줄 알면은 이 문제를 다 푸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테스트에서 보게 되는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전부 다가 표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알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한 집단에 이제 중간 시험을 치고 그 다음 단계는 두 집단을 배워요. 배우지만은 기본 아이디어는 역시 여기서 출발해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이 바로 요 내용의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부터 연습을 하려고 해요. 알겠습니까? 대충 어떤 스타일 알겠죠? 근데 경영학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를 많이 다루어야 하면은 이 문제를 우리는 제일 많이 다루어요. 알겠죠? 그죠? 물론 밑에 것도 다루지만은 가장 많이 보는 경우는 평균에 대한 것을 많이 다루어요. 자, 이런 문제 나왔다 할 때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면은 카이 제곱 분포를 내가 요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러면 쉽게 우리가 접근해서 풀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P 햇을 물었다 할 때는 우리가 바로 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죠. X바를 물었다 할 경우는 그때는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어요. 시그마를 아는 경우, 모르는 경우. 요렇게 했어. 그죠? 요 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또 뒤에 나오는 챕터를 공부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저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카이제곱 변수 정의는 굉장히 복잡해요. 카이제곱 변수의 정의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냐기 때문에는 밑에 박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시그마 zi의 제곱. Z라 하는 말은 표준 정규 변수예요. 표준 정규 변수의 제곱을 K에 더하면은 그것이 바로 자유도가 K가 되는 카이제곱 변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은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변수 나누어 준 게 바로 Z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Z의 제곱. 이런 게 몇 개 더해졌냐? K에 더해졌다면은 자유도가 K가 되는 카이제곱 변수예요. 이것이 원래 카이제곱 변수의 정의가 돼요. 데피니션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부록의 카이제곱표를 이용하지 않고 내 스스로 확률을 구하겠다 할 때는 이 함수를 집어넣어서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할 마음이 생깁니까? 표준 정규 분포도 복잡한데 이것을 넣어서 하겠다는 마음이 별로 안 생기지. 읽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여기에 팩토리얼에다가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이 표를 미리 책 뒤에 부록의 표로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렇게 변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카이 제곱만 나오는 순간에는 다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이 이제 여러분 한번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이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고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우리는 이 결과가 중요하지만은. 자, 카이 제곱 n-1이라는 뜻은 제대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xi에서 뮤를 빼고 시그마를 나누어줘서 다 제곱해서 됐다. 그때는 원래 자유도가 만약 n개 더해졌다 그러면 자유도가 n이에요. 그런데 뮤 대신에 여기 x바를 대체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자유도가 하나 줄어들어 버려요. 이 부분을 잘 봐요. 앞에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되면 여기가 뭐가 있었냐면 뮤가 있었어요. 뮤. 알겠죠? 뮤가 있을 때는 바로 정과하게 표준 정규 변수의 제곱이에요. 그때는 n개 더하면은 자유도가 n인데 뮤 대신에 x바를 대체하게 되면은 자유도가 하나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n-1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부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n-1만 나누어 주면은 표본 분산의 공식이에요. 그죠? xi에서 x바를 빼고 그냥 더하면 0이 되니까 개수를 n-1 나누어 줬다. 그게 바로 s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칠판에 적어놓은 요 내용이 바로 이렇게 정리가 돼버려요. 카이제곱 변수의 정의에서 바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카이제곱 분포표를 보는 법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항상 표를 볼 때는 뭘 먼저 보라 그랬죠? 요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요 제대로 그리면 0부터 출발해요. 좀 0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참고로 말하면 카이 제곱은 좌우 비대칭이에요. 그리고 0보다 항상 커야 되고 각 하나 커야 되고 T 분포하고 표준 정규 분포는 서로 또 같은 그룹에 있어요. 좌우 대칭이고 평균형이고 그 다음에 일정한 편차를 가지는 거. 그죠? 그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요 T 분포나 카이 제곱은 보는 방법이 똑같아요. 제일 먼저 뭘 보냐면은 여기 DF라는 게 바로 자유도예요. Degree of Freedom. 그죠? 자유도. 자유도를 먼저 내려가면 쭉 보는 거예요. 자유도를. 만약 표본이 10개 있다면 10을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9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표본이 10개네 하면 자유도는 어떻게 되죠? 10 빼기 1.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이 부분 풀 때도 표본이 5개다 하면은 자유도가 4에서 찾아야지 5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내 오른편의 면적이 알파가 되는 그 좌표를 카이 제곱에 알파를 하자. 그죠? 그래서 여기는 모든 알파에 다 보여주지 못해요. 표는 그냥 대표적인 알파의 몇몇 값에 대해서만 그냥 보여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T분포 마찬가지예요. T분포도 역시 자유도를 먼저 봐요. T분포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알파에 대해 가지고 찾게 되는 거예요. Z는 그렇게 찾지 않았죠? Z는 어떻게 찾았습니까?
소수 아래 첫째 자리, 그 다음에 두째 자리, 그리고 면적을 읽으면 돼요. 그래서 표를 보는 법이 중요하겠죠. 표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만 이 부분을 다 풀고도 표를 이용해서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묻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 왜 표본 평균으로 바꾸었을 때 자유도가 하나 주는지를 보여라. 그죠? 보통 어떻게 증명하죠? 우리 고등학교 때 증명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K가 1일 때 성립. 이렇게 보통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K가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고 나서 K 플러스 1일 때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그죠?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시험을 한 3시간 본다 그러면 다 물어보겠지만 1시간 만에 봐야 되고 내일 문제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봐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 참고로 보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경영 통계이기 때문에 이미 증명한 소리가 우리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근데 혹시 궁금할까 싶어서 책에 이렇게 증명을 해뒀어요. 한번 봅시다. 자, 표본 평균으로 바꾸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n이 2니까 이 두 항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죠? 단지 뮤 대신에 뭘로 바꾸었어요? x바로 바꾼 거죠. 그죠? 그래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누어 준 것의 제곱이 바로 표준 정규 변수의 제곱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뮤라면은 요거 두 개 더하면 자유도가 2가 돼야 돼요. 그런데 x바일 때는 왜 자유도 1이 되는지를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그냥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왜? x바 뜻이 뭐냐면은 두 개를 더하고 개수만큼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마 제곱은 양쪽에다 공통연에 끄집어내 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또 따듬어 줘요. 여기는 2x1 빼기 x1이니까 x1이 먼저 오게 되고,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2x2 빼기 x2니까 x2가 뒤에 오지만은 우리가 요 뜻은 쉽게 말하면은 제곱이기 때문에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되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옛날 뭘 배웠냐 하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 이런 문제를 말했어요. 여학생에 대한 키의 분포가 있고 남학생에 대한 키의 분포가 있다 가정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한 여학생을 임의로 뽑았을 때 그 여학생이 임의로 뽑은 남학생보다 키가 클 확률, 그냥 못 푼다 그랬어요. 반드시 차이를 가지고 풀 수밖에 없어요. x 빼기 y 하면 그때는 x 빼기 y에 대해 가지고 평균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경우의 수가 많겠어요. 그죠? 만약 여학생이 170인 여학생이 뽑혔다 그러면 그 여학생보다 또 다른 케이스를 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요 뜻은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정리됐으니까 아이디어가 그래 그러면은 x1 빼기 x2가 어떤 분포를 따르지? 요걸 보자 이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요 분포에 대한 평균은 뭐냐? 여기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은 뮤는 그냥 뮤에서 뮤를 빼면 0이 돼버려요. 그래서 평균은 여기 나오는 0이 돼버려요. 요 분포에 대해서 분산은 뭐지? 분산은 여기 쉬울 때는 vx1 더하기 vx2예요. 분산은 제곱에서 끄집어내기 때문에 vx1 빼기 vx2 하면 안 돼요. 기대값을 여기 기대값을 씌웠다 할 때는 2의 x1 빼기 2의 x2예요. 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vx1 실제로는 빼기 1의 제곱, 그래서 더하기 vx2죠. 그러면 시그마 제곱이 결국 두 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되잖아요. 그럼 바로 뭐가 돼요? 요 변수에 대해서 표준화를 시킨 것은 바로 z 하나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평균 0을 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것에 루트 씌운 거, 루트 2의 시그마 나누어줬다. 이게 바로 뭐죠? 표준화 변환이죠. 처음에는 두 개로 출발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차이에 대한 분포가 되어가지고 차이에 대한 분포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누어 주게 되면 바로 하나의 표준 정규 변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이 끝이 났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그럼 저거 한번 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은 별로 없죠, 그죠? 다른 것들도 할 것들이 쉽지가 않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카이 제곱 원래 변수에,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경영 통계를 쉽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표준 정규 변수와 t 분포와 카이 제곱 변수 그리고 f 변수의 관계에 대해서라 이렇게 묻는 경우도 많아요. 엄밀히 말하면 카이 제곱 변수는 어떻게 나왔다 그랬죠? 표준 정규 변수를 제곱해서 더한 것만큼 그냥 자유도를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뮤 대신에 X바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도가 하나 줄어들더라. 그건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둬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이제 넘어가고. 자, 이것을 여러분들 직접 풀어볼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테스트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다음 이제 시간에 보게 되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경영대학 구내의 커피 자판기가 한 컵당 원래는 전과에 뮤g씩 나와야 되는 거. 엄밀히 말하면. 그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1인 정규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날 커피 자판기에 나오는 커피 양에 대해서 10개를 임의로 뽑아서 무게를 재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표본 분산이 1.88보다 더 클 확률은 얼마인가? 바로 요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요 문제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뭘 떠올려야 돼요? 우리 시험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하, 표본 분산에 대한 문제네? 그럼 어떤 분포를 이용해야 되겠어요? Z 분포입니까? T 분포입니까? 뭡니까? 카이 제곱. 그러면 우리가 다 푼 거는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뭘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각자 한번 풀어봅시다. 네,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봅시다. 자, 요 문제 푸는 거 맞지요? 그죠? 뭘 해요? 시그마 제곱분의 n 빼기를 양변에다가 해주게 되면은 요 부분은 바로 카이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여기는 크다, 사주고도 크다 해야 돼요. 크다. 알았죠? 그죠? 물론 연속 부분은 한 점의 확률이 0이지만은 제대로 크다 돼 있으면 크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보통 학생들 실수를 많이 해요. 카이 제곱 분포 찾을 때 자유도가 9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10에서 찾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자유도는 표본이 10개지만 어디 찾아야 돼요? DF가 9가 되는 줄에서. 이해됐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럼 이제 표에서 16.92가 어디에 있냐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위에 알파가 맞추었어.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어요. 가운데 있을 때는 가운데 전곡이 찾아도 되고 양쪽으로 값 다 맞게 해줄 거예요. 맞죠? 지난번 기억나죠? 1.64 되고 1.65 되고 야 나는 성격 꼼꼼하다. 1.645 해도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이렇게 이제 넘어가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한번 볼게요. T분포 이미 공부 다 했습니다. X바에서 뮤를 빼고 루트 n분의 S 나누어 주면 돼요. 여기 제가 여러분 옆에 하나 적어 놓을 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 T분포가 사실은 자유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n이 30보다 크다면은 그때는 T분포나 Z분포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실제 T분포표를 보게 되면은 n이 3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T로 찾거나 Z로 찾거나 값이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고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자기 T분포 표입니다. 여러분 문제 때 주어질 건데 요 보세요. 역시 자유도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기 INF 뜻이 뭐라고요? 인피니티. 30 이상은 그냥 무한대로 취급하는 거. 인피니티. 보시면은 알파가 0.05일 때 뭔가 이 값이 앞면에 있는 값이잖아. 1.645.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요 1.645는 Z의 0.05와 값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하나 적어 놓으면 되겠죠? 1.645이 뭐라고요? Z의 0.05. 그러니까 자유도가 점점 커지면은 결국은 요 값은 Z 분포에서 찾은 값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 자유도에 따라 가지고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 시험 이후에 값을 검증할 때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그때 기준이 자유도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은 연구에 대한 결론도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유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나중에 값을 검증할 때 기준을 정하는 값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죠? 다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우리 끝으로 이제, 요게 이제 사실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천호 기업에서 생산하는 철사의 강도가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그렇죠? 생산 프로세스로부터 일정한 길이 철사를 6개를 임의로 끄집어내었어요. 그럴 때 표본 평균이 미지의 모수하고 차이가 루트 n분의 2에서 이내에 도를 확률을 구하시오. 그죠? 요거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네, 요런 식으로. 이것은 바로 첫 번째 문제예요. 그죠?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의
나오는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또 각자 한번 해봅시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엄밀히 말하면은 원래 문제는 요 차이니까 절대값이죠. 맞죠? 그죠? 절대값이 루트 n분의 2s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절대값은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죠? 네,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표준화 변화 시키려 하다 보니까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트 n분의 s 나눠줬어요. 근데 보통 학생들 질문이 여기도 5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6을 해야 돼요. 요 공식 보세요. t가 루트 n분의 s잖아요. n이 바로 표본 크기잖아요. 단지 찾을 때만 자유도가 5인 행에서 찾는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꼭 주의해야 돼요. 여기도 5 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6이고 찾을 때 5인 행에서 찾아서 값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 꼭 한번 집에 와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요 챕터는 이제 다 끝이 났어요. 이제 우리 다음 추정하기 위해서 또 추정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칠판에서 설명하겠어요.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 그대로 먼저 칠판의 내용을 핵심을 좀 설명하고 그다음 또 슬라이드 보면서 문제 푸는 식으로. 그죠? 자, 여러분들이 그나마 또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제 추정 부분은 이제 우리가 중간 시험은 들어가지 않고 기말로 넘겼다는 거죠. 그죠? 워낙 내일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추정 좀 설명해 볼게요. 자유도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결국 T 분포 Z가 똑같잖아요. 그걸 제가 여기 그림 하나 그려 드릴게요.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 책에 이건 설명할게요. 여러분 책에 보면은 여기 Z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T 분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T는 조금 더 꼬리가 좀 두터워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점점 더 큰 값이 점점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든다 하는 말은 여기에 만약에 면적이 0.05다. 그죠? T 분포에 0.05라면 사실은 T 분포는 꼬리가 좀 더 두텁기 때문에 사실 이 좌표가 보통 더 커요. 여러분 T 분포 표를 보게 되면은 T의 0.05를 찾아보게 되면 점점 값이 줄어들다가 마지막에 1.645지 보통은 더 큽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끝이 두터우니까 조금만 해도 0.05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끝이 아주 얇으니까 좀 더 멀리 가야만 0.05가 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T의 알파가 일반적으로는 Z 알파보다 더 커요. 일반적으로는.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도가 30 이상, N이 30 이상이라면 그때는 Z 알파나 T 알파나 똑같이 된다는 거죠. T가 꼬리가 두터운데 점점 오므라 들어가지고 N이 3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Z와 똑같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이 이 값이 1.645인데 이것을 어떻게 찾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 Z는 자유도가 필요 없죠. Z는 맞죠? 그죠? Z는 우리 책은 0부터 얼마까지만 보여주는 값이잖아요. 그죠? 그 말은 이 부분 하얀색 이 부분 면적이 얼마냐면 0.4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책으로 표준 정규 분포표 볼 때 여기는 면적을 보여주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0.45가 어디 있냐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요 좌표가 대략 1.6이고 여기 있는 좌표가 대충 보게 되면은 0.04도 되고 0.05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645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개념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네요. 보통은 뭐 여러분들은 OX 문제를 잘 안 묻지만은 일반적으로는 T 알파 같은 면적이라면은 T 알파가 더 커요. 왜 그렇게 했어요? T 분포는 양 끝으로 꼬리가 좀 더 두텁기 때문에. N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Z 분포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큰 값에서 점점 작아지더라도 아무리 작아도 1.645보다는 더 작지 않다는 것. 그래서 1.64는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많이 본 값이잖아요. 자, 다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정을 좀 이제 먼저 설명할 텐데, 여러분 추정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신뢰 구간을 구한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학기 초에 혹시 기억납니까? 알파가 사용되는 곳은 딱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 그랬죠? 신뢰 구간. 하나는 뭡니까? 가설 검정.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어야 돼요.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야지 그냥 신뢰 구간 구하시오. 틀린 문제예요. 또 알파는 0.05에서 다음을 검정하시 이렇게 물어야 되지 그냥 다음을 검정하셔 틀립니다.
그럼 제가 제일 첫 번째 여러분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저는 하나만 여러분들은 잘 알아두기를 바라요. 나머지 유사하게 만들면 되니까 뮤에 대해서 100의 1-알파%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게 가장 이제 많이 보는 문제예요. 저기에 100은 왜 붙였을까요? 퍼센트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뮤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알파가 얼마예요? 알파가 0.05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을 물었다면 반드시 뭘 이용해야 되겠어요? X바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죠? X바를 이용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부록의 표를 이용해야 되니까 Z로 또 바꿀 수밖에 없어요. 언제냐면은 시그마를 알고 있는 경우에. 맞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지금 설명하는 요 내용 완전히 알아두기를 바라요. 왜? 이것만 잘 알면은 유추시켜가지고 시그마 모를 때도 만들어낼 수 있고 나중에 두 집단의 평균 차이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매번 유도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제가 베이싱이 똑같잖아요. 가장 기본형 알고 나서 나머지는 응용해서 공식 만들듯이. 자, 봅시다. 그럼 제가 Z로 그림을 그리겠어요. Z로 그림을 그리면 뜻이 뭐냐면은 이쪽도 2분의 알파가 되고 이쪽도 2분의 알파가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좌표 Z의 2분의 알파하고 그 다음에 요 좌표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사실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바로 1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표준화 변환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거꾸로 추적해서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려고 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뮤를 하기 위해서는 X바를 이용해야 되고 결국 Z를 이용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Z로부터 거꾸로 나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Z가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하고 그죠? 그 다음에 Z 2분의 알파 사이에 있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다. 등호는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는 없어요. 연속분 한 점의 확률이 0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 바로 오른편 식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뭘 아냐면 이제 표준화 변화를 알잖아요. Z가 바로 뭐냐면 X바에서 뮤를 빼고 루트 때문에 시그마 나누어 준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뮤만 필요해요. 맞죠? 뮤에 대한 신뢰 구간 구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가 필요 없다. 어떻게 하면 되죠? 양변에 그 값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X바가 필요 없다. 어떻게 하면 양변에 X바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 때문에 시그마를 곱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에다가 루트 때문에 시그마. 그죠? 그리고 이게는 X바 마이너스 뮤가 되겠죠. 오른쪽은 Z 2분의 알파에다가 루트 때문에 시그마. 이렇게 될 확률이 뭐라 말입니까? 1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죠. 그죠? 아직 우리가 원하는 것은 뮤에 대해서 묻지 X바 마이너스 뮤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X바도 없애버리겠습니다. 양변에 빼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바에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루트 때문에 시그마하고 그죠? 마이너스 뮤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하면은 마이너스 X바에다가 더하기 Z 2분의 알파에 루트 때문에 시그마 이렇게 되죠. 아직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직 얻지 못했어요. 우리 뮤에 대해서 얻지 마이너스 뮤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마이너스를 어떻게 없애면 되죠?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든지 나누어 주면 돼요. 여러분 옛날에 배울 때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고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돼요? X바 더하기 Z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그죠?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X바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값이 바로 뭐냐면은 1 마이너스 알파죠. 그럼 다 됐네. 뮤는 요 값보다는 크고 요 값보다는 작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뢰 구간의 하한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신뢰 구간의 상한이 돼요. 그래서 여기 답을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면은 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작은 쪽은 X바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죠? 이렇게 적고 큰 쪽 어떻게 돼요? X바 더하기 Z 2분의 알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게 바로 답이 되겠어요. 그죠?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 유도는 꼭 외워둬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거 할 때 우리가 이제부터 유도하지 않고 이제는 유추해서 하겠어요.
알겠습니까? 우선 제가 좀 시간 드리고 요거 한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설명하겠어요. 제가 몇 가지 변형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어요. 여기 제일 기본형이고. 자, 이제 시간 됐을 것 같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제가 여기다 파란색으로 한번 적어 보겠어요. 만약에 시그마를 모른다고 했다. 그죠? 그때 우리가 T분포 이용해야 되겠죠? 이제 제가 이런 유도는 다시 하지 않습니다. 요 답에서 제가 바로 한번 적어 볼게요. 답에서. 우리 답을 잘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답을 연구해 봅시다. 해보니까 답은 요 루트 때문에 시그마라는 게 다시 말하면은 x바에 대한 뭐가 되죠? 하면은 바로 표준 편차죠. 요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맞죠? 루트 때문에 시그마 바로 뭐예요? x바에 대한 표준 편차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요 파란색일 때는 어떻게 바뀌나 저기 답을 한번 적어 볼게요. x바는 그대로 똑같이 있어요. 그죠? z 대신에 우리가 t를 쓰는 거죠. t는 조심할 게 자유도 있다 그랬죠? 자유도가 n-1.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라 s 이렇게 바꾸면 바로 답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어떻게 되죠? 하면은 x바에다가 더하기 t의 2분의 알파 n-1의 루트 n분의 s. 이게 바로 답이 돼요. 그죠? 이제부터 제가 유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드릴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 잘 연구해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시그마를 모른다. 그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x바는 그대로고, z 대신에 뭘 쓰면 돼요? t 분포. 그죠? 그래서 t의 2분의 알파에다가 t는 자유도 있으니까 n-1.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s를, 시그마 모르기 때문에 s로서 대체해서 쓰는 경우죠. 그럼 제가 마치기 전에 우리가 또 하나 물어볼 텐데, 어떤 학생들은 펜이 많아가지고 아주 다른 펜으로 예쁘게 잘 적어서 나중에 보기 쉬운, 어떤 친구는 무조건 검정색으로만 쓴다. 그럼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죠? 네, 구별이 잘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이제는 색깔이 빨간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빨간색 가지고 여러분 제가 어려운 문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챕터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대신에 뮤1 마이너스 뮤2에 대해 가지고, 그죠? 우리 중간시험 이후에 제일 복잡한 거 뮤1 마이너스 뮤2에 대해서 100의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을 구하랬다. 역시 유도하면 복잡하겠죠, 그죠? 요 부분을 잘 봐서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얘 대신에 뭘 적어야 되겠어요? x바 대신에 뮤1 마이너스 뮤2라면 거기에 대응되는 표본의 값이니까 x1 바 마이너스 x2 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참고로 쉬운 경우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의 제곱은 아는 경우를 합시다. 이게 좀 쉬우니까. 모르는 경우는 우리가 또 중간시험 이후에 계속 배우는 걸로 하고. 그 말을 안다 하는 말은 역시 여기도 z2분의 알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 중요 노하우를 쓰는 거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바로 제가 이거 좀 잘못 적었네요. 여기가 x바. x바에 대한 분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는 x1 바 마이너스 x2 바의 분산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경우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x1 바의 분산에다가 x2 바의 분산을 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x바의 분산은 다 n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굳이 1, 2, 집단 1, 2를 구별해야 되니까 첫 번째 집단은 우리가 그냥 1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1로. 두 번째는 그냥 구별해야 되니까 다 똑같은 공식이지만은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요. 저기에다 루트를 씌우면은 바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두 개일 때 왼쪽 적은 편의 신뢰 구간의 하한이 되는 거죠. 그죠? 저는 하나만 설명했지 나머지는 유추했습니다. 저 어려운 부분 뮤1 마이너스 뮤2에 대해서도 신뢰 구간 구하라 하면은 여러분 이거 한 개만 잘 알면은 유추해 쓸 수 있는 거예요. x바 대신에 x1 바 마이너스 x2 바. 그리고 이 값을 아니까 z는 그대로. 얘가 뭐냐 하고 들여다봤더니만 x바의 분산이네. 그럼 뭔지는 몰라도 우리가
x1 바 마이너스 x2 바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산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조심할 것은 여기가 절대 빼기 아닙니다. 더하기입니다. 그럼 끝났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1, 2는 뜻이 의미가 없어요. 1 하는 말은 뭐겠어요? 첫 번째 집단에 적용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2는 뜻이 뭐죠? 두 번째 집단에 적용해서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구한 답에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바로 실내 구간의 하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 앞으로 배울 부분도 저런 원리에 의해서 유사하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은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제 문제 푸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